홍재희 씨가 지은 비혼 1세대의 탄생이라는 책 중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돌봄을 배운 적이 없는 남성들. 남성들 중에서 유독 일상 무능자, 생활 불능자가 많은 이유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다. 집에서는 여전히 여자가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을 전담한다. 남자는 여자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아먹는다. 그런데 수도원 같은 곳에선 남자끼리 사니 당연히 남자가 부엌일부터 온갖 살림살이를 다 한다. 남자끼리 있으면 누구나 한다. 요리나 살림을 못한다는 남성은 안 함으로써 다른 일을 착취하고 있다. 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남자니까 안 하는 것이다. 혼자서는 잘하던 남자가 여자만 있으면 안 한다는 것은 그가 남성 우월주의와 성별 고정관념에 물들었다는 것을 셀프 인증하는 것이다. 대다수 한국 남성은 돌봄 노동을 자신의 생애 과업으로 여기지 않는다. 남자란 결혼 후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되고 살림은 여자가 도맡아야 한다는 고정된 성역할을 주입받고 자랐기 때문이다. 남성에게 생활력이란 돈을 버는 능력을 의미했지 일상을 꾸려가는 능력이 아니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고추 떨어진다로 대변되는 성별 노동 분업 탓에 한국 남성은 일상에서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했다. 어려서부터 여성들의 돌봄과 보살핌만 받다가 살림에 무능해진 남성들은 나이 먹고 노인이 되어도 철들지 않은 아들이 되었다. 반면 여성들은 돌봄에 시달리다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해 소진됐다. 한국의 40대 이상 남성들은 스스로 살림하는 능력, 즉 생활력을 배운 적이 없는 세대다. 가정과 사회, 그 어디에서도 돌봄을 받기만 했지 돌봄을 배운 적이 없다. 그렇다 보니 돈이 있든 없든 가족이나 친구가 있든 없든 돕고 노인을 자칭하는 것이다. 자청하는 듯하다. 남성들은 직장과 직위를 통해서만 사회적 관계를 맺어 실직하면 곧바로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심하면 가족과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는 가정이라는 존재로만 인식되다 보니 정작 어려움을 겪어도 남에게 쉽게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 가정과 결혼이라는 테두리에서 여성에게 전일적인 돌봄을 받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 중년 이후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해 사회적 고립의 길을 자초한다. 애초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남성 자신의 탓도 아니다. 어릴 적부터 남성 우월적인 가부장 교육을 받고 자라서다. 친절은 여자나 베푸는 것, 공감은 여자나 하는 것, 돌봄은 여자에게 받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서다. 한국 남성들은 남자니까 울면 안 된다.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등의 남성다움을 강요받고 집안일은 계집애나 하는 짓, 살림을 하찮게 여기라고 배웠다. 어릴 때는 엄마가, 결혼 후에는 아내가 돌봄을 전담하기에 살림의 털끝만큼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 남자는 남자다우면 끝, 돈 버는데 올인, 출세하면 그걸로 끝이라 주입받았다. 지금껏 남자다움을 인간다움으로 착각하면서 살았다. 하지만 남성의 타고난 본성이라 믿는 그 남자다움은 실상 만들어진 것이다. 가부장제가 남성들에게 주입하는 남성성일 뿐이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기보다 남과 싸워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세뇌당한 결과 한국 남성들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무례해졌다. 남자라는 자존심 때문에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고립되었다. 자신을 챙기는 돌봄을 배우지 못해 타인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남성들끼리의 세계에서 피터지게 경쟁하며 산 결과 돈과 성공과 명예는 얻었을지언정 일상을 영위하고 자립할 수 있는 생활력은 잃었다. 자리와 감투는 밥 한 끼 스스로 해먹을 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 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 남의 시중을 받아야만 유지되는 속빈 강정 같은, 타인의 돌봄 없이는 생존력이 바닥나는 헛개비 같은 삶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별 노동분업의 최종적인 희생자는 남성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